미중 무역전쟁 1년 안 간다 그랬는데 결국 1년 넘겼습니다, 한 교수님. 네네. 언론 내 보도만, 미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4월 달에는 타결될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6월까지 갈 거다, 엇갈리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 언론 보도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보고 계시는데 네네. 어느 쪽 말이 맞나요? 4월 말 협상 타결이 맞습니까? 6월이 맞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이제 6월 쪽으로 굉장히 조금 무게가 실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뭔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게 뭐 다음 주 25일인가 이때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보내서 협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해결을 위한 협상이냐 아니면 또 힘겨루기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느낌 보면 뭐 회담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직 뭔가 좀 중국한테 힘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입장이 실질적인 어떤 타결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뒤로 가는 건 이제 뭐 G20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근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좀 상당 부분 중국과 좀 해결을 하고 요걸 들고 G20에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얼개를 만들어 놓고. 네네. 안 그러고 또 다시 G20 가면 계속해서 또 뭐 독일부터 뭐 얘기만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말씀이 더 논리적으로 들리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단판 지어서 내가 해결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지만 이번에 하노이에서 깨졌잖아요. 깨졌죠. 예. 김정은과 함께 단판을 지어서 전 세계에다 짠 하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역 전쟁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렬되면은 어려울 수 있겠죠.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겠죠. 네네. 6월 G20면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갈 것이다. 중국 친구한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17년 4월 달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렬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면은 트럼프가 딴청 피는 장면이 한 번 잡혔는데 그때 그걸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라 그랬었죠? 시리아에 미사일 쐈었잖아요. 그거 회담하는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북미 간의 이런 것까지 지금 쌓여갖고 무슨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월 달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6월 달에도 G20 여럿이 만나는 데서 무슨 이거를 협상해서 뭐 결말을 내는 자기네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포커스 이 카메라 바를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넘어간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 경제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지금 2월 달 보면은 수출이 작년보다 20%가 낮아져요. 그다음에 생산성도 17년에 최저고 실업률은 0.4%고 그다음에 가장 걱정하는 디폴트. 이제 부채를 채무 불이행 규모가 160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도 국가 부채, 개인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업 부채가 제일 심각해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 4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액수가 상반기에 상환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트럼프라면 기다립니다. 더 몰아칠 거다. 경제가 저렇게 거꾸로 가면은 일단 먼저 전화를 할 사람은 시진핑이라 이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중국 전문가이신 오대훈 교수님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통지수. 제도적인 구조로 보면 중국은 지금 최고문님 말씀대로 고통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피부로는 지금까지 안 느껴졌다 하더라도 지금 4분기부터 해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미국은 거시경제 여건이 너무 탄탄하고요. 그래서 좀 더 버틸 수 있고 옛날에 루즈벨트 때나 이럴 때 보호무역주의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거 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요. 미국은 버틸 여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사격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멕시코라든지 다른 데하고 통상 협상은 이미 다 끝내놨어요. 끝났고. 중국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예. 중국만 가지고 트레이드 조정을 하는 데서는 훨씬 더 미국이 가진 카드가 집중도가 세고 카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언론의 전망치를 보면은 4월 타결설, 6월 타결설이 그래서 더 많군요. 예, 예. 희망 섞인 전망인 거고 미국 언론들은 상반기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버틸 여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예. 아,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니까 뭐 미국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만마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도 보면 벼랑 끝 전술이고요. 네.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튼튼하니까 여기도 벼랑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둘이 타결한다는 거는 이제 보면 어려워 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유리하겠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좀 상반기 내에 타결이 되는 거를 우리가 좀 너무 또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쇼를 한번 할 필요는 있긴 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나 드릴게요. 네. 미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중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미국 국채 사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이 이긴다는 뜻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네요. 심플해요. 예. 근데 시장 참여자들한테 채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사겠느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기는 편걸 사야 이게 적어내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내에서 정부에서는 안 썼어요. 예. 미국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중국이.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럼 중국인들이 정작 싸우고 있는 자기 나라 채권을 안 사고 싸움의 상대방인 미국 거를 사고 있다. 더 안전화되는 거죠. 더 안전하다고 본다. 위기로 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서 또 쉽게 이 싸움에서 우리 항복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이게 그냥 단순한 무역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렇죠. 1대1로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같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성장 정책인데 이걸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싶은데 미국은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